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사견에 물린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최근 맹견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견주의 책임은 없을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성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그 원장이 요양원 내부에 기르던 그 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도사견이 암수 한 쌍이 있었는데 이제 수컷이 이 문이 제대로 잠궈지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고 이게 3년생으로 길이만 1.4m에 달한다고 하네요. 정말 큰 그 맹견이었는데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을 물었고 공격을 했고 결국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이걸 보고 말리려던 부원장도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맹견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좀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 도사견을 안락사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 견주만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면 둘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분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개물림 사고가 있을 때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락사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관리를 못한 주인의 책임이지 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개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인 원장이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견주의 의사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건 이 도사견이 사람을 물었다라고 해도 이 과실 여부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개물림 사고 그 개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늘어났고요.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법 개정을 좀 강화를 해서 동물보호법에도 이 과실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서 처벌하는 규정도 들어왔죠. 예, 그래서 산책할 때 목줄을 매지 않는다든가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규정을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또 동물보호법 처벌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동물보호법 위반이 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축사에서 견사를 관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다만 과실이 있는 건 명백해 보이잖아요. 청소를 할 때 맹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더 관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중과실치사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견주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도 오히려 처벌은 더 무겁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거에 유명 연예인이 이 당시에는 그 맹견이 아니었었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서 결국에는 그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어떤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법규가 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은 그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5개 견종에 있어 맹견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도 그때 이루어졌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줄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함부로 키울 수도 없게끔 하고 있고 출입수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을 그렇게 지정을 해놔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종종 발생을 하고 또 이거를 맹견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맹견으로 분류한 개들이 사람을 꼭 공격하는 성향을 가졌냐 하면 동물 전문가분들은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맹견 중에서도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개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개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개물림 사고의 유형을 보면 그 어떤 개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개를 사람들이 많이 키우느냐, 그러니까 유행이 어떤 개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견주들의 관리, 견주들의 어떤 그 개를 키우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의식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동물 등록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거든요. 저도 요즘에 정말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책을 나가서 요즘엔 반려견을 한 번도 못 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분 이상 다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반려견만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취지에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분명히 있고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 유실질이라 실종됐을 경우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주인이 누구인지가 등록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강화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또 단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 뭐 반려동물에 대한 유통 같은 게 딱히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지켜내기가 힘든 문화다.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등록하면 어떤 관리를 받게 된다고 뭐 볼 수 특별한 있어요?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록을 하면 뭐 GPS 추적 장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도 있고 유기랄 경우에는 뭐 누가 유기했는지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이 더 강하다고 그 정도 보죠. 차원인 거군요. 네. 사실 지금 반려동물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는 이제 반려동물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고도 노출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이 반려 문화가 예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뭐 강제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람의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형이 14년까지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14년이라고 하면 견주 그렇죠. 견주에 대해서 14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한 가지를 같이 꼭 봐야 될 게요. 영국은 이 반려견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우리처럼 아무 뭐 그냥 뭐 매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존에 다른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상담도 거쳐서 2번, 3번을 봐서 정말로 반려견을 키울 준비가 돼 있는가까지 철저하게 따져본 다음에 입양을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뭐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그런 반대적으로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걔를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또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뭐 처벌도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쪽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누가 어떻게 키울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은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어서 양쪽이 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강화됐을 때 뭐 개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찍어서 뭐 줄을 안 하고 다니는다든지 입막음을 안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고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견주들의 에티켓, 그러니까 요즘에 뭐 패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인식에 대한 강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정부가 어떤 좀 대책이나 이런 대처를 해야지 될까요? 그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통 같은 것들이 너무 어떤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동물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무분별하게 동물 공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또 반려동물을 가져가서 막상 생각보다 많은 책임이 따르는데 뭐 버려지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1.4m라고 해서 그 웬만한 초등학생 정도 크기니까 사실 보기만 해도 약간 위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개인데도 왜 좀 성격이 좀 있는 강아지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마면 귀엽고 뭐 덩치 크면 위험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뭐 쉽게 저는 이제 뭐 제가 반려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 강아지가 귀여워 보인다고 해서 만진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그 동물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주인이 아닌데 특히 주인이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강아지를 반려견을 만졌을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돌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은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쉽게 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가 먼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의 성향 같은 것도 잘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